요리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칼질이잖아요. 두께는 들쭉날쭉, 모양은 엉망, 조금만 하면 손목도 금방 아파오죠. 저도 그래서 요리할 때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칼질이에요. 멋있게 다지는 모습은 부럽지만 막상 따라하면 엉망이 되죠. 그래서 괜히 자신이 없어지고 요리가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꼭 칼질을 잘해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칼질 서툰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집밥을 준비했어요. 감자 하나로 만드는 전부터 동그랑땡, 볶음밥, 계란말이, 그리고 밥도둑, 강된장까지 요리 초보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집밥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감자전 먹고는 싶은데 막상 집에서 하려면 막막하잖아요. 사실 준비는 간단해요. 일단 감자 2개 썰어서 초포에 넣고 갈아줄게요. 여기에 전분가루랑 소금 살짝만 넣으면 반죽 끝이에요. 감자전 하려면 원래 강판에 갈아야 하잖아요. 손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초포에 넣으니까 몇 초 만에 곱게 갈려요. 강판 갈 때랑 비교가 안 되죠? 반죽 준비는 벌써 끝이에요. 팬에 기름 두르고 얇게 펴주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죠? 이 소리 들으면 벌써 군침 돌아요. 집에서 감자전 부칠 때 이 소리랑 냄새 때문에 한 장 다 익기도 전에 젓가락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노릇노릇해지는 이 순간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감자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땡초랑 양파를 잘게 썰어서 참소스랑 섞어 간단하게 소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이 바삭할 때 이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칼칼한 매운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어요. 바삭하게 부친 감자전에 땡초랑 양파 소스를 이렇게 얹어서 드셔보세요. 전만 먹을 때보다 훨씬 개운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제 채소를 갈아서 동그랑땡을 만들 건데요. 당근, 양파, 파, 땡초, 마늘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초포에 넣고 갈아줄게요. 이렇게 준비한 채소를 고기랑 섞어서 반죽을 만들 건데요. 예전에 동그랑땡 만드는 게 엄두가 안 났는데 초포 쓰고 나서는 오히려 만드는 게 재밌어졌어요. 만들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더니 다들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채소를 초포에 넣고 갈아줄게요. 식감을 살리고 싶으시면 초포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곱게 다지고 싶을 땐 조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칼로 쏘면 크기 맞추기 힘든데 이렇게 다져 놓으니까 요리 준비가 훨씬 편해요. 초포에 다진 채소에 고기를 넣고 소금, 계란이랑 부침가루까지 넣어서 잘 섞어줄게요. 저는 다진 육을 사서 넣었는데 초포는 덩어리 고기도 잘 갈리니까 집에 먹다 남은 고기가 있으면 같이 갈아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맛있고 알뜰하게 동그랑땡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기름 두른 팬에 반죽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니까 벌써 군침이 돌아요. 동그랑땡은 불을 세게 하면 금방 타니까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주는 게 좋아요. 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먹고 싶어져요. 사실 마트나 반찬 가게에서 사려면 가격도 비싸고 몇 개 안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들어두면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 이제는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자주 해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번엔 동그랑땡 만들 때 썼던 야채들의 소세지를 넣고 같이 갈아줄게요. 이렇게 준비한 채소랑 소세지를 할인해서 계란말이랑 볶음밥 2가지 위를 이어서 해볼게요. 갈아둔 채소랑 소세지를 계란에 넣고 잘 섞어줄게요. 계란말이는 도시락 반찬으로도 자주 찾는 메뉴잖아요. 채소랑 소세지가 들어가니까 색감도 이쁘고 맛도 더 풍성해져요. 팬에 부어서 겹겹이 말아주면 도톰하고 촉촉한 계란말이가 완성돼요. 계란에 갈아둔 채소와 소세지를 넣고 잘 섞어줄게요. 여기에 물을 한두 숟가락 넣어주면 훨씬 촉촉하게 익어요. 간은 소금으로 살짝만 해주면 충분하고요. 팬을 약불로 두고 계란물을 부어 겹겹이 말아주면 도톰하면서도 부드럽게 익어가요. 채소랑 소세지가 들어가서 색감도 알록달록 살아있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요. 흔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하잖아요. 음식은 눈이 먼저 먹는 것 같아요. 단면을 잘라보면 색이 예쁘고 촉촉해서 괜히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란말이는 밥상 위에 올리면 그 자체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반찬 같아요. 간단하지만 있으면 든든하고 만들 때마다 괜히 뿌듯해지는 메뉴예요.
단면 보세요. 알록달록 색깔이 살아있어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반찬통이 꽉 찬 느낌이 나서 괜히 든든해집니다. 계란말이 김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계란 한 개를 깨서 식은 밥이랑 먼저 잘 섞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밥알이 하나하나 코팅돼서 나중에 볶을 때 훨씬 고슬고슬해져요. 아까 계란말이 할 때 남겨둔 채소를 초포에 갈아둔 게 있어서 같이 넣어줄 거예요. 당근, 양파, 파 같은 채소가 들어가면 색감도 살아나고 맛도 훨씬 풍성해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밥과 채소를 볶다가 굴소스, 간장, 알룰로스를 살짝 넣어 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감칠맛 나는 볶음밥을 즐길 수 있어요. 남은 채소는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훨씬 편리해요. 덕분에 시간이 없을 때도 빠르고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죠. 별다른 재료 없이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한 끼가 돼요. 굴소스랑 채소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나니까 그냥 밥 한 공기 금방 사라져요. 역시 볶음밥은 실패할 수 없는 메뉴예요. 양파, 땡초, 파, 애호박, 마늘을 초포에 넣고 갈아줄게요. 사실 앞에서 만들었던 요리들이 들어간 채소랑 거의 겹치죠? 그래서 양파, 파, 당근, 애호박 같은 채소는 한 번에 갈아서 냉동에 두면 정말 편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앞에서 했던 동그랑땡이나 볶음밥, 계란말이 같은 요리들을 매일 번갈아 해먹을 수도 있어요. 또 초포에 한꺼번에 갈아서 지퍼하게 얇고 평평하게 펴서 얼려두면 각종 요리에 두루두루 쓰기 좋아요. 필요할 때 손으로 톡톡 부러뜨려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마늘을 많이 사오면 금방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훨씬 알뜰하고 좋더라고요. 기름 두른 팬에 고기를 먼저 볶아줄게요. 아까 동그랑땡 만들고 남은 고기가 있어서 간장장에 넣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남은 재료를 활용하면 버릴 것도 없고 맛도 한층 높아져서 더 알뜰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어요. 여기에 두부도 넣어서 가볍게 으깨준 다음 아까 초포에 갈아둔 야채를 넣고 한꺼번에 잘 섞어줄게요. 두부의 부드러움이 채소랑 고기랑 어우러지면서 간장장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맛도 깊어져요. 이제 된장을 넣고 여기에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그리고 알룰로스도 살짝 넣어주면 된장의 구수한 맛에 고추장의 은근한 감칠맛, 고춧가루의 칼칼한 매운맛에 단맛이 살짝 더해져서 맛이 한층 더 균형 잡히고 깊어져요. 이렇게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국물 없이도 밥 비벼 먹기 좋은 진한 강된장이 완성돼요. 이제 물을 조금 부어서 자박자박하게 끓여줄게요.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게 좋아요. 고기랑 두부, 채소에서 국물이 우러나오면서 따로 육수를 내지 않아도 맛이 깊어져요. 된장의 구수함에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더해져 칼칼한 향이 올라오고 알룰로스가 들어가서 은근한 단맛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맛이 훨씬 균형 잡혀서 좋아요. 한 소끔 끓이다 보면 재료들이 다 어우러져서 걸쭉하고 진한 간된장이 완성돼요. 이렇게 감자전, 동그랑땡, 계란말이, 볶음밥, 강된장까지 5가지 요리를 빠르고 재밌게 만들어봤는데요. 한 번에 준비해두면 반찬도 되고 든든한 한 끼도 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